C#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무지개공 낙하에 변화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크립트를 잘 활용해야만 더 재미있고 더 자유로운 게임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에디터는 막강한 기능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오브젝트를 만드는 자산인 에셋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뷰를 제공하는 창을 여러 개를 제공해서 개발자를 위한 씬뷰 창과 게임하는 플레이어가 보는 게임뷰 창까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오브젝트에 다양한 컴포넌트를 넣을 수 있도록 인스펙터를 활용해 가지고 정보를 보여주고 애드 컴포넌트까지 제공하고 있는 이 유니티 에디터는 굉장히 막강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유니티 에디터가 제공하는 기능은 정형화된 고정된 기능입니다. 프로그래머의 개성을 집어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바를 내가 만드는 게임에 집어넣으려면 내 마음대로 오브젝트 그리고 배경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고 유니티에서는 C샵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해서 이 개발자가 이 게임 플레이어에게 다양한 변화를 주도록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려는 거는 여기에 무지개색 공이 7개가 있는데 요 공을 우리가 움직여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위치를 뭐 X축 방향이라든지 Z축 방향으로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갖다 둔 다음에 키보드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공이 똑 떨어지는 그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컨트롤 P를 눌러서 동작을 시키면 중력이 바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공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처음에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계속 하다 보면 너무 뻔한 거라 재미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입력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 입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C# 스크립트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유니티 기능을 C# 기반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씬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레인보우 볼이라고 하는 씬을 선택합니다. 이 씬은 프로젝트 밑에 SM 밑에 scenes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습니다.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 이번에는 공을 무브 드랍이라 할까요? 무브하고 드랍 볼입니다. 인데 내 인풋으로 변화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자가 붙은 게 좀 보기 싫으니까 1도 지우겠습니다. 리로드해서 지금 공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고 이 공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통통통통 튕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공을 움직여 가지고 내가 원할 때 공을 떨어뜨려서 동작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SS에서 만든 킬볼이라고 하는 이 스크립트를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시킬 건가 하면 내가 원할 경우에는 공을 죽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공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능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destroy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파괴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할지 안 할지 혹은 참 거짓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은 bool이라고 부릅니다. bool이라고 불러서 얘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isKill이라 할까요? isKill. 자, 킬 할 거냐를 선택하는데 기본적으로 true로 일단 놓겠습니다. 킬 하는 걸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자, isKill이라고 하는 불변수를 외부에서도 접근은 가능하도록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퍼블릭 선언을 해서 isKill이라는 변수를 정의를 해주고, isKill이라는 변수는 유니티 에디터에서 바꿔줄 수 있도록 퍼블릭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killBall이라는 C# 스크립트를 가진 오브젝트에 isKill이라고 하는 변수가 붙기 때문에 에디터에서 공을 죽일지 살릴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만 선언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변수가 함수 안에 쓰여서 선택을 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선택하는 기능은 조건문이라고 하는데, 그 조건문의 대표적인 예는 if문입니다. if문은 if라는 글씨 쓴 다음에 반드시 소괄호가 와야 됩니다. 이 소괄호 값이 참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문이 실행이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isKill이 참이면 destroy가 실행이 되고, 만약에 false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은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프로그램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도록 true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다 destroy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if 구문을 써가지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조건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건문으로 쓴 거죠. 자, 참이면 이걸 하고 참이 아니면 안 한다. 이런 조건 특성을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조건 특성을 반영을 해 줬고, 이런 조건 특성은 여러 군데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 우리가 좀 전에 쓴 것처럼 자, 일반 구문에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루프 구문에서 이 루프 구문이, 반복 구문이 계속 실행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한 걸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killBall이라는 걸 넣었기 때문에 각 오브젝트를 찾아다니면서, 자, 요게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killBall이라는 쪽에 킬타임만 있다가 이번에는 isKill이라고 하는 체크할 수 있는 상자가 하나 생겼죠. 얘가 생긴 이유는 우리가 변수를 뭘로 선언했기 때문입니까? 불로 선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를 킬하지 않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린볼도 킬하지 않습니다. 인디고볼도 킬하지 않고요. 오렌지볼도 킬하지 않고, 레드볼도 킬하지 않고, 바이올렛볼도 킬하지 않습니다. 킬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통통통통 뛰더라도 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옐로우를 하지 않았네요. 옐로우는 예스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얘가 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옐로도 체크를 해제를 해서 디스트로이 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자, 이 공이 움직이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공을 움직이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을 움직일 수 있는 C#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공을 움직이는 C# 스크립트. 자, 얘는 드랍볼이라 할까요? 드랍볼. 그러니까 C#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자, 드랍볼 with input 이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 스크립트에서 이 공들에 대한 제어를 할 겁니다. 자, 이 공들에 대한 제어를 할 거니까, 자, 드랍볼이라는 스크립트를 만들고
이 드랍볼에서는 무지개 공 7개를 제어를 해야 되니까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게임 오브젝트인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비슷한 특성의 오브젝트를 모아서 관리하는 게 편하니까 배열로 만들어주고, 배열 만들기 위해서는 대괄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볼즈라고 하는 변수를 배열로 선언을 합니다. 선언하고 얘는 외부에서 접근이 돼야 되니까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퍼블릭 선언을 해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 공이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맨 처음에는 이 공을 띄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rigid body에 있는 iskinematic이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글로벌에 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rigid body가 있습니다. rigid body 있는데 5번째에 iskinematic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iskinetic. 요 개념은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워요. 이름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착각하기 쉬워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rigid body 특성이 있습니다. rigid body는 이제 딱딱한 물체라고 해서 강체라고 합니다. 강한 물체. rigid body 특성 중에 요 is kinematic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가 true하고 false를 가질 수 있습니다. kinematic은 뭔가 하면 운동역학의라는 뜻입니다. 운동역학의.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통합과학에 물리학이 있는데 물리학 첫 시간에 뭘 배웁니까? 속도, 가속도, 중력, 힘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런 게 작용하는 게 운동역학인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물리 엔진에서는 카이네매틱을 다 설정을 해서 자동으로 동작시켜 줍니다. 이미 동작되는데 왜 얘를 true나 false를 해야 되지? 이런 의문점을 가지는데, 자, 이 오브젝트에 운동역학을 주는 주체가 누군가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s kinematic이라고 하면, 자, kinematic rigid body가 되는데요. 요게 어떤 뜻인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s kinematic을 true로 선택을 하면, 자, 여기서 뜻은 뭔가 하면, 자, 이 운동역학 제어를 true로 하면 운동역학 제어를 프로그래머가 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크립트로 제어를 하는 거죠. 중력이나 충돌 같은 게 저절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is kinematic을 true로 하면 프로그래머 자신이 한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 is kinematic보다는 여기에 self라는 말을 더 붙였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elf kinematic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머 스스로 kinematic이 되도록 한다, 이런 의미를 더 부여했으면 이해가 쉬울 건데, 그냥 운동역학이라고 하니까 물리 엔진이 관리하는지 프로그래머가 관리하는지가 애매합니다. 근데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kinematic은 기본적으로 false입니다. 그러니까 false는 운동역학 제어를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물리 엔진이 하는 겁니다. 물리 엔진이 자동적으로 하는 거고, is kinematic true로 하면 프로그래머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프로 kinematic을 이제 해주는, 자, 그걸 is kinematic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대로 두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니티에 있는 물리 엔진이 알아서 중력도 작용시키고 충돌했을 경우에 튕기도록, 바운시니스 이용해서 튕기도록 다 해주는데, is kinematic을 선택을 하면, 여기 self라는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운동역학을 이제 적용할까요? 라고 이제 묻는 거잖아요. 원래 적용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역학을 적용할까요는 네가 적용할래?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응용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역학을 선택해서 굴러가도록 튕기도록 할 거기 때문에 is self-kinematic을 true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한다. 운동역학이 동작되도록 한다는 뜻의 kinematic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 게임 오브젝트가 떨어지지 않도록 is kinematic을 true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요거 하는 게 하나의 기능이잖아요. 그 기능을 영어로 하면 펑션이고 펑션을 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함수가 되기 때문에 함수가 필요한데 어디 넣을 건가 하면 요런 구조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타트는 오브젝트가 생성됐을 때 딱 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가 되고 요 함수, 업데이트 함수는 프레임마다 한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오브젝트가 한번 실행이 될 때 한 번만 공중에 떠 있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스타트 쪽에 이 기능을 넣어야 되고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초보자가 이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잘 정하고 가능하면 함수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함수를 좀 많이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허공이 이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자, floatBall이라고 한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언더바로 이제 빨간색이 되어 있는 건 에러가 난 겁니다. 왜 에러인가 하면 얘가 정의가 안 됐죠. 정의를 해야 되니까 자, floatBall이라는 거 정의하고 입력을 넣기 위한 소괄로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정의 안 돼서 또 언더바가 빨간색 나오니까 출력이 없다는 void 표시를 해주고 함수 정의의 틀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넣어야 되는 거는 각각의 공에 rigid body에 접근해 가지고 is kinematic을 우리가 에디트가 아닌 스크립트 상에서 true로 이제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복 구문이 필요하고 반복 구문의 대표 주자는 for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for 구문에는 구문이 3개가 들어갑니다. 자, for 구문도 키워드가 나오고 소괄로 나온 다음에 중괄로로 이 구문이 어떤 반복을 할 건지 정하게 됩니다. 이런 스타일은 함수 정의하고도 비슷하죠. 함수 정의하고도. 자,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서 구문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for 구문의 가장 첫 번째는 구문을 뭘로 시작할 건지입니다. 그래서 정수로 해가지고 0부터 시작을 하고, 두 번째 구문은 반복하는데 언제까지 반복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건문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판단하는 기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갈지 말지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게 좋을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 판단하는 혹은 조건 구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i는 볼즈라고 하는 배열의 개수만큼만, 개수는 length라고 길이란 뜻인데 count라는 뜻이 더 낫긴 한데 이 C# 설계자는 이 배열의 크기를 나타내 줄 때는 length라는 표현을 쓰게끔 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문에는 판단하는 조건문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변수 i를 몇 개나 증가시킬지, 우리 하나만 증가시킬 거니까 플러스를 2개 해줍니다. 플러스를 2개 하면 i라는 변수가 하나씩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플러스를 플러스로 하면 하나가 증가한다는 뜻으로 C 언어에서는 항상 사용하고 있고,
C 언어를 이어받은 C샵에서도 같은 논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rigid body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RB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rigid body는 R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B가 있기 때문에 RB라는 변수 많이 쓰고요. rigid body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접근하는 게 아니고 볼즈에 있는 I번째 게임 오브젝트에 접근합니다. 자, 볼즈는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자, 여러 개 접근하려고 하면 I로 접근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이해가 필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자, 배열이 있는데 배열 영어로 array라고 합니다. 표시는 이렇게 대괄호 하면 배열이 되는데 볼즈에서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볼즈 1번 가서 몇 번까지 가는가 하면 무지개색을 하기 때문에 6번까지. 왜냐? 0에서 6까지 가기 때문에 총 개수는 7개가 되는데 변하는 숫자는 0부터 6까지. 그러니까 컴퓨터의 고유한 개성입니다. 컴퓨터는 숫자를 시작시킬 때, 자연수를 시작시킬 때 1이 아니고 0부터 시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볼즈라는 것 자체는 배열인데 배열할 때 만들었던 대괄호 기호를 쓰고 그 안에 숫자를 쓰면 배열 중에서 몇 번째 원소라는 겁니다. 얘는 0번째 원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이라고 쓰면 첫 번째 원소. 번째라고 하니까 꼭 개수 헤아리는 같으니까 째를 좀 지우죠. 뭐. 그러니까 0번 원소, 1번 원소 이런 식으로 찾아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즈라고 한 다음에 얘를 I라고 하면 I번 원소가 되죠. I번 원소는 뭘 가리키는가요? 얘는 게임 오브젝트를 가리키게 됩니다. 왜요? 자, 우리가 코딩을 할 때 게임 오브젝트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배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즈가 있는데 볼즈 밑에 가면 여러 컴포넌트들이 이제 있는데 그 컴포넌트 찾는 함수가 get 컴포넌트 함수입니다. get 컴포넌트 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탭을 계속 누르면 맞는 함수들이 저절로 이제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get 컴포넌트는 함수입니다. 함수라서 이름이 있고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가 있는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부분이 함수 중간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get 컴포넌트인데 이번엔 부등호 기호가 있어요. 부등호 기호 있고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rigid bod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뜻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C나 C++ 특성이 아니고 C샵의 특성이 되는데요. 자, get 컴포넌트는 분명히 함수니까 함수 호출하려면 끝에다가 소괄호를 꼭 해줘야 되는데 여기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게 이런 rigid body라고 하는 겁니다. rigid body는 클래스가 되고요. 클래스가 되고 유니티 입장에서는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내가 찾고자 하는 컴포넌트. 그래서 이 C샵에서 여기에 있는 이 부등호 기호는 크다 작다는 뜻이 아니고 템플릿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템플릿. 영어로는 템플릿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이제 틀입니다. 틀. 붕어빵 찍을 때 틀이 필요하잖아요. 그 틀이 있으면 그 틀에 뭔가를 집어넣게 되면 원하는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틀은 하나인데 물건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틀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고, 이 컴포넌트를 보면 이 컴포넌트는
종류가 많잖아요. 인스펙터에 들어가서 보면 컴포넌트가 트랜스폼도 있고 스피어도 있고 메쉬 필터라고 하는 스피어도 있고 메쉬 렌더러도 있고 스피어 콜라이더도 있고 리지드 바디도 있고 컴포넌트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으려고 하면 템플릿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템플릿으로 접근을 해서 특정 틀에 맞는 컴포넌트를 갖고 와야 됩니다. 전체적인 설계도는 똑같은데 거기에 내가 어떤 걸 붙는가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같은 붕어빵 틀인데 거기에 내가 팥을 넣을 수도 있고 치즈 넣을 수도 있고 하면 붕어빵이긴 한데 안에가 약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틀이 템플릿인 거고, 컴포넌트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컴포넌트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제 갖고 와야 되니까 템플릿 방식으로 확인해 가지고 컴포넌트를 갖고 오라는 의미로 이런 부등호를 쓴다는 겁니다. 부등호는 크다 작다로 쓰이기도 하는데 C++에서는 템플릿을 표기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C샵에서는 이 템플릿을 함수 중간에 함수 이름 다음에 넣도록 해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rigid body를 이제 갖고 온 다음에 요 rigid body에 is kinematic 있잖아요. is kinematic을 이번에는 true가 아니고 false가 아니고 true라고 합니다. 자, is kinematic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self라는 말을 이제 넣어서 프로그래머 스스로 운동 역학을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카이네매틱 설정을 안 하면 물리 엔진이 알아서 할 건데, 카이네매틱을 설정을 하면 프로그래머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운동 역학을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루를 했기 때문에 중력이 원래 작용하지만 이제 작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그런지 유니티 에디터에서 한번 플레이 버튼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했는데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스크립트만 만들었잖아요. 이 스크립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실행되려면 create empty 해가지고 empty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볼 컨트롤 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여기서 제어를 해 줄 건데, 이 볼 컨트롤은 empty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트랜스폼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스크립트를 넣어 줍니다. 그럼 여기 볼이 있는데 이번엔 볼을 7개를 이제 할 겁니다. 7개. 자, 7개 볼을 할 거고, 요 7개 볼을 다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갖다가 여기 넣습니다. SS에 있는 건 뭐예요? SS에 있는 거는 프리팹이잖아요. 얘는 설계도가 되는 거고, 오브젝트에 있는 거는 요 설계도 가지고 만든 실체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넣어주면 안 되고, 여기는 설계도 넣어주면 안 되고, 여기는 실체를 볼 컨트롤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 블루도 넣어주고, 인디고도 넣어주고, 바이올릿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해가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보면 개념화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개념화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도 보면 우리 계속 클래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클래스. 자, 클래스라는 말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범위도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요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 거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우리가 예전에 오브젝트 만들 때는 instantiate이라는 함수를 썼잖아요.
이게 왜 인스텐시에이션가 하면 인스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클래스가 설계도라고 하면 인스턴스의 뜻 자체는 예시입니다. 예시. 설계도를 가지고 예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붕어빵 틀이라고 하면 그 틀로 만든 붕어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인스턴스니까 예시를 들어서 뭐 하지? 라고 하는데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되고, 그냥 일반 변수가 아니고 클래스로 만든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변수가 아니고 인스턴스라고 이름을 붙인다 라고 생각을 하면 쉽겠고요. 이 관계는 프리팹 관계하고도 똑같습니다. 프리팹. 자, SS에 있는 프리팹인데, 프리팹 얘는 그냥 설계도입니다. 설계도일 뿐이고, 이게 게임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게임에 사용되면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오브젝트가 실제 게임에 사용하는 실체입니다. 리얼리티가 되는데, 객체지향하는 사람들은 리얼리티 이런 표현 쓰는 게 아니고 인스턴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볼 컨트롤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초기화할 때는 오브젝트를 받아야 됩니다. 프리팹이 아니고. 왜냐하면 게임에서 움직이는 이 실체를 내가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게임에 있는 거를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설계도가 아니고 실체, 오브젝트를 가지고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안 떨어집니다. 이건 당연히 안 떨어지겠죠. 우리가 그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 공을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move b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호출을 하겠고요. 자, 그럼 void에서 move b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공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을 움직이려고 하면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입력 받는 거는 input이 되겠고, 그 다음에 get axis row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x축으로 움직이는 거는 horizontal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다음 horizontal의 수직인 방향은 vertical입니다. 요걸 이용해 가지고 게임에 나오는 오브젝트 조정을 대부분 합니다. 그럼 인풋은 입력 장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키보드니까 키보드를 뜻하게 되고, get axis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썼던 2차원 게임의 축정보를 얻어오는 겁니다. 2차원 게임의 축정보. 2차원 게임이었으니까 X, Y 이렇게 있었을 건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게임은 3차원이 됐기 때문에 X, Y라고 하면 이제 헷갈리니까 수평 수직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고, 네, 프로그래밍 언어는 한글이 아니고 영어 쓰기 때문에 얘가 horizontal이 되고 수직은 vertical이 됩니다. 그래서 높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vertical,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좌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수평이 됩니다. 그런데 get axis에 또 row가 붙은 건 뭔가 하면, get axis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사용되는 게 조이스틱에 사용되는 거라서, 조이스틱은 많이 움직인 거하고 적게 움직인 거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값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get axis를 호출하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키보드가 눌렀다, 눌러지지 않았다는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조이스틱처럼 환산하지 않고 키보드 누른 상태 그대로를 갖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갖고 와서 얘는 1, 0 아니면 마이너스 1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1, 키보드 안 누르면 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버티칼도 마찬가지고요.
자, 버티칼도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위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당연히 버티칼 방향 플러스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나오고 밑으로 가는 방향 누르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아무것도 안 누르면 0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에 있는 좌표값을 내가 결정을 해 주는데 플롯에서 Y 하지 말고 G 합시다. 하늘 위로 보내진 않을 거고 우리는 좌우 앞뒤로 이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좌우 앞뒤로 이제 보낼 거라서 요 버티컬 방향은 G축을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움직일 때 속도가 있잖아요. 속도를 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플롯에서 스피드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한 5 정도로 하죠. 뭐 스피드. 자, 스피드 결정을 해주고 요 스피드를 여기 곱해줍니다. 자, 스피드를 곱해주고 요 스피드는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또 곱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게임 개발할 때는 곱해주는 시간은 항상 요 시간을 곱해줍니다. 타임이 있는데 타임에 있는 델타 타임이라는 거를 이제 호출을 해줍니다.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한 거라서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준다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고, 얘를 왜 곱해주는가 하면 게임을 하는 하드웨어 장치가 똑같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장치는 빠르게 움직이고 나쁜 장치는 느리게 움직이면 게임할 때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달라지더라도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속도를 똑같이 맞춰줄 수 있도록 시간을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타임이라는 클래스 밑에 있는 델타 타임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공식은 우리 많이 쓰니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가 나한테 필요한데, 요 XZ라고 하는 건 거리니까 거리가 필요한데, 요 거리를 계산하려면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데, 속도는 우리가 정한 거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은 하드웨어를 공평하게 다룰 수 있도록 시간을 환산한 값을 적어주는데, 그게 타임점 델타 타임이라고 일단 기억을 하고, 나중에 우리 계속 이야기하면서 물리행정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X축하고 Z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일지가 결정이 된 거라서 위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 가지고 이제 모든 공을 다 한꺼번에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한꺼번에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그걸 해주려면, 자, 이번에는 그 리지드 바디는 필요가 없습니다. 리지드 바디는 이제 필요가 없고, 볼 좀 밑에 움직이는 건 트랜스폼이잖아요. 트랜스폼 있고, 요 트랜스폼에서 일정 부분만 움직이도록 하는 translat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x, y는 그냥 변함없고 g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 있는 transform 함수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transform 함수의 translate이라는 함수는 병진 운동을 시키는 함수입니다. translate. 자, transform 밑에 translate 함수가 있습니다. 병진 운동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처럼 물체를 그냥 특정 위치로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건데, 여기에 x, y, g라고 하면 원래 위치에다가 원래 x에다가 x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량을 넣어줘서 그 양만큼만 움직이도록 하는 함수가 translate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내가 x 0 g라고 해가지고 그 절대적인 위치를 x 0 g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원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변화량을 요만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요 x offset이나 g offset만큼만 움직이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move ball 해서 우리가 코드 구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for 구문은 원래 이런 중괄로가 있어야 되는데 연산이 딱 하나만 있을 때는 보통 보기 좋도록 여기는 중괄로를 선택을 합니다. 중괄로를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플롯볼에서는 공이 중력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하는 카이너매틱을 true로 설정을 했고 계속 프레임마다 호출이 되는 업데이트 함수에는 move볼 이용해 가지고 공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 버튼 눌러서 동작시켜 봅니다. 그럼 키보드를 한번 눌러 보는 거예요. 지금 화살표,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은 공을 떨어뜨리면 되는데 하늘에 떠 있는 공을 어떻게 떨어뜨릴까요? 이건 굉장히 쉬워요. 왜 쉬운가 하면 플로트볼에서 카이너매틱을 true로 안 하고 false로 하면 됩니다. 원래 물리 엔진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카이너매틱 설정해 가지고 스스로 프로그래머 스스로 주도적으로 운동역학을 부여를 해 주겠다고 유니티한테 알려준 거라서 얘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름을 드랍볼이라고 해요. 드랍볼이라고 하고 카이너매틱을 이제 물리 엔진이 스스로 그냥 저절로 담당하도록, 물리 엔진이 저절로 담당하도록 폴스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 떨어지도록 인풋을 또 쓰는데 get key down이라는 걸 이제 씁니다. 근데 escape 아니고 스페이스가 편하니까 스페이스를 쓰고, 자, 스페이스 키가 눌렀을 때 공이 떨어져야 되니까 판단문, 조건문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f 구문을 적어주고, 자, 스페이스가 눌러졌다면 판단하는 거죠. 졌다면 드랍볼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 드랍볼을. 자, 요게 우리가 지금 동작시키고자 하는 기능을 다 구현을 한 결과입니다. 함수를 좀 많이 썼는데 함수를 쓰니까 보기는 더 좋아졌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봅니다. 공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르면 공이 떨어집니다. 내가 더 많은 제어를 플레이어에게 부여를 해준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유니티 에디트 이용해 가지고 오브젝트 만들고 그 오브젝트가 자유롭게 플레이어 요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C# 스크립트를 적용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실습을 해 봤습니다.